저하, 이 흙을 파면 저 울타리 너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파낸 것은 흙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애끓는 연민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미안하구려. 내게 시집와서 고생만 시켰어. 아니에요. 당신과 왕세자라는 함께여서 자존심을 행복해요. 버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지옥 같은 땅을 파며 비로소 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강화도는 저하만을 섬이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땅굴 밖의 세상 또한 그들에게는 거대한 가시울타리였을 뿐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강화도의 해안가, 살을 에이는 듯한 바닷바람이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척박한 땅, 그곳엔 사방이 날카로운 가시덤불로 뒤덮인 작은 움막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위리안치, 죄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집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치는 조선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들 사이로 여인의 가냘픈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요.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여인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소매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친 그녀는 한때 조선에서 가장 고귀했던 여인, 세자빈 박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며 지키려 했던 사내는 광해군의 아들이자 조선의 세자였던 이지였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던 이들은 왜 이 차가운 유배지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땅굴을 파야만 했을까요? 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그들의 뜨거웠던 그러나 사무치게 비극적이었던 사랑의 마지막 기록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623년 3월의 어느 밤, 조선의 역사는 단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었습니다. 인조 반정의 횃불이 궁궐을 집어삼켰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태양이었던 광해군은 폐주가 되어 강화도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아들 세자 이지와 세자빈 박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강화도 교동의 좁디 좁은 가시울타리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는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발치에 엎드려 모시던 이들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금잔에 담긴 차를 마시고 비단 요 위에 몸을 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소변조차 남의 눈치를 보며 치워야 하는 가시덤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가시는 단순히 몸을 찌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찌르고 그들의 미래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강화도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적막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가 울타리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세자 이지의 어깨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좁은 방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자신의 망가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붓을 들어 아름다운 시를 적고 성군이 되기 위한 경연에서 당당하게 학문을 논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검은 흙대가 끼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추위와 노역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빈궁,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소. 이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유배지로 떠나셨고 나 또한 이 꼴이 되었는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이오. 저 가시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소. 세자빈 박씨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차가운 손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누어주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저하, 그런 말씀 마셔요. 저 가시들은 저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세상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무거운 파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아직 저하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밤을 견뎌주십시오. 저하가 계시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 가시밭길을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도끼 어린 희망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겠다는 여인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배급되는 음식은 모래가 섞인 거친 보리밥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궁궐에서의 수라상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이지는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밥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속삭였습니다. 저하, 우리가 이곳을 나가는 날, 제가 직접 맛있는 전골을 끓여드리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시울타리를 뚫고 나가는 땅굴 탈출이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집 주위를 감시하는 군졸들이 잠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방바닥 한 구석의 장판을 걷어내고 그 아래의 흙을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는 오직 은비녀 하나와 부러진 숟가락뿐이었습니다. 강화도의 땅은 단단한 황토와 자갈로 섞여 있어 파내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비녀가 휠듯 휘청거렸고 숟가락 끝은 금세 닳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긁어낼 때마다 남편의 자유가 한 뼘씩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지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사박사박. 일정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기니 아내가 어둠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는 이미 핏방울이 배어나와 흙과 섞여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빈궁, 지금 무얼 하는 것이오? 이지가 경악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하, 보십시오. 벌써 이만큼이나 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울타리 너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하를 이곳에서 모시고 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이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왕세자로서의 자존심, 폐위된 자의 절망,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한 인간의 생존 본능과 아내에 대한 지독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아내의 옆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혼자 두겠소? 내가 하겠소. 내가 파겠소. 두 사람은 좁은 구덩이 안에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흙을 파냈습니다. 그것은 탈출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화도의 날씨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자 좁은 구덩이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낸 흙은 진흙탕이 되어 몸에 달라붙었고 조금만 소홀히 하면 파놓은 구멍이 무너져 내릴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축축한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이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내가 흙을 파는 동안 머리 위를 가려주었고 박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조선의 왕좌도 화려한 비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이 좁은 구덩이를 벗어나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공기만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70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금방 지나갈 찰나일지 모르나 죽음을 앞에 둔 이들에게는 천년과도 같은 무게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손톱이 다 빠져나갔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졌습니다. 조선의 왕세자가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만인의 우러름을 받으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라온 귀하디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아내와 함께 땅바닥에 엎드려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이지의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흙 속에 섞인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뜨거운 핏방울이 울컥 쏟아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숟가락 하나의 의지에 땅을 긁어내고 있는 아내 박 씨 때문이었습니다. 빈궁, 잠시 쉬었다 하시오. 이러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소. 이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젓지도 않은 채 묵묵히 흙을 밖으로 긁어냈습니다. 아닙니다, 저하.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무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궁궐의 봄꽃이 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전 그 꽃보다 지금 제 손끝 끝에 닿는 이 차가운 흙이 더 소중합니다. 이 흙 너머에 저하의 목숨이 있고 우리의 앞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낸 흙을 치마폭에 담아 방 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그 흙을 숨기는 것 또한 큰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군졸들에게 들킬 수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 아침 이불 밑에 흙을 얇게 펴바르고 그 위에 장판을 덮었습니다. 방바닥이 조금씩 높아졌지만 다행히 군졸들은 이 폐허 같은 유배지 안의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0일이 흘렀습니다. 70일. 말이 쉽지. 이는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자신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실록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수많은 약속을 짐작해 봅니다. 빈궁, 만약 우리가 무사히 저 바다를 건넌다면 그대는 무엇을 하고 싶소? 어느 밤 이지가 아내의 손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안악이 되고 싶습니다. 아침이면 저하의 밥을 짓고 저녁이면 저하의 옷을 꿰매며 달빛 아래서 오늘 하루 농사지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 말입니다. 임금의 아들도 영의정의 딸도 아닌 그저 장부와 아내로 남고 싶습니다. 이지는 아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려. 내게 시집와서 고생만 시켰소. 그 평범한 삶이 우리에게는 천하보다 얻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구려.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강화도의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짰고 더 시렸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5월 22일이 밝았습니다. 구멍은 울타리 밖, 숲속 어딘가로 뚫렸습니다. 밤은 깊었고 군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즈음 이지와 박 씨는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습한 터널 속은 흙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기어나간 이지가 아내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빈궁, 손을 잡으시오. 놓치면 안 돼요. 터널의 끝에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들의 코끝을 스친 것은 가시 냄새가 아닌 짠내 섞인 바다 냄새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저하, 우리가 나왔습니다. 박 씨가 벅찬 감동에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유의 배가 아니라 횃불을 든 군사들의 고함이었습니다. 저기다. 죄인이 탈출했다.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강화도는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땅굴을 파고 나온들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군사들의 거친 손길이 이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울부짖으며 군사들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하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제가 땅굴을 팠습니다. 다시 가시울타리 안으로 끌려온 두 사람. 인조의 조정은 이 소식에 격노했습니다. 폐쇄자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가혹했습니다. 세자 이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대죄를 씻으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방안은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이지는 멍하니 창밖의 가시나무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아내를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0일 동안 자신의 손톱이 다 빠지도록 나를 위해 헌신한 여인.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지옥 같은 땅굴을 파냈던 나의 아내.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승길은 낯설고 험하다 하니 제가 먼저 가서 불을 밝히고 저하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저하의 누이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다시 만나 이 빚을 다 갚게 해주겠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먼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 남겨질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봄으로써 남편이 망설임 없이 뒤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스스로의 생을 먼저 놓았습니다. 이지는 아내의 시신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빈궁,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간단 말이오. 이지의 절규는 강화도 앞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지 또한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빈궁,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가겠소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비극적인 왕실의 권력 다툼, 아니면 실패한 탈출의 허망함. 저는 그 좁은 땅굴 속에 담긴 지독한 사랑을 봅니다. 박 씨가 파낸 것은 흙이 아니라 남편을 향한 애끓는 연민이었고 이지가 버틴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헤어지고 고난이 닥치면 상대방을 탓하기 바쁘지는 않나요? 300년 전 강화도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죽음까지 함께했던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파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앞장서서 등불을 밝혀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록 광해군 세자 부부의 육신은 강화도의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보여준 숭고한 사랑은 기록을 뚫고 나와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부디 오늘 밤은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의 거친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굴을 함께 파준 주인공이니까요. 사랑은 화려한 궁궐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척박한 땅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피워내는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